정정당당히 통하는 사회. 안녕하십니까. MBC 사회 강사 정정당당 꽉쌤 곽주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비 중일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또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어떤가요? 초등학생이 아닌 이제는 중학생.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뭐 학습의 부담도 많아질 것이고 또 옷차림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고 성격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아마 몸도 막 커지고 키도 커지고 목소리까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라고 하죠. 근데 중학교부터는 어린이라고 어린이날이다 좋아해요? 아니에요. 중학교부터는 이제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는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그 말에서 나왔거든요. 어려, 잘 몰라, 어리석어. 그 누가 도와줘? 부모님이 도와줘요. 부모님이 야, 손 씻었니? 밥 먹었니? 이거 했니? 학원 갔다 왔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죠. 청소년이 되면은 중학생이 올라가면 그런 말이 여러분 이제는 듣기 싫어질 거예요. 이상해. 좋은 말이긴 한데 됐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공부도 그래요. 학습도 그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공부했니? 하나하나 검사도 하고요. 이제는 중학교 가면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학습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스스로 할게. 바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죠. 아마 특목고나 대학교에 또 입시 전형까지 들어가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계획하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중학교 와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 꽉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왜 할까? 학습 목표 설정!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은요, 아마 여러분이 질문도 되게 많아지고, 생각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교와 다르게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요. 부모님의 다툼이나 이성 문제나, 또 성에 대한 관심이나, 또 뉴스거리도 이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진짜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왜 할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 혼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친구야.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이런 질문이 별로 없거든요. 공부를 왜 할까요? 정말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네가 답을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선생님이 크게 칭찬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물어볼게요.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를 진짜 왜 할까요? 답이 나오나요?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답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에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우리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의 가장 기초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야, 너 왜 공부를 열심히 해? 야, 너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물어보면 다 그 이후에 답이 있어요. 공부를 왜 하냐면요,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을 찾아야지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빨리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강의 속에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중학교 친구들에게 공부를 왜 하니? 왜 하니? 답을 얘기해 보라고 막 얘기합니다. 실제 학원에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친구에게 너 공부를 왜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랐나 봐요. 저는 꿈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왜 하는지 가장 중요한 답은 꿈과 목표를 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너의 꿈이 뭔데? 라고 했더니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좀 섭섭하다 그럴까요?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보통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대답은 잘해요.
꿈과 목표에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막연한 꿈이었어요. 다 의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판사, 뭐 정치인, 보통 또 요즘 또 연예인. 그냥 막연한 꿈.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사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암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의사가.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슬펐고, 그래서 저는 꼭 이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너는 반드시 이 암을 고치는 정말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친구는요, 야, 공부하지 마 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야. 내 꿈과 목표가 정해졌거든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다가 열정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꿈과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지? 정말 표류하는 그 배와 같아요. 정말 인디언들이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북극성을 보고 찾아가는데 북극성이 어떤 건지 모르고 집을 찾아가는 헤매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다고요. 여러분은 꿈과 목표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과 목표를 찾아야 될까요? 그래요. 요 꿈과 목표 찾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가면은요, 솔직히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요, 우리 도덕 시간에도 배웁니다. 제일 먼저 나는 누군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 정체성. 나의 정체는 누군가, 나의 정체는 뭔가라는 거,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나는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의 성격은 뭘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앞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될까? 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정당당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 미래는 정말 멋있는 사회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회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중학교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나는 과연 누군지 그런 걸 자꾸 질문하면서 자기의 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미래를 자꾸 생각해야 돼. 에휴, 저절로 생기겠지. 안 생깁니다. 자꾸 찾아야 돼요. 미래를 자꾸 꿈꿔야 돼요. 미래의 꿈을, 이 미래에 많은 나의 모습을 자꾸 상상해야 됩니다. 그 상상된 그 미래의 꿈의 옷을 자꾸 입어봐야 돼요. 이것도 걸쳐보고, 변호사의 옷도 걸쳐보고, 의사의 옷도 걸쳐보고, 선생님의 옷도 걸쳐보고, 멋있는 요리사의 옷, 대통령의 옷, 유엔 사무총장의 옷, 이런 옷들을 자꾸 걸쳐보는 거야. 어쩔 때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입혀봐. 야, 너는 뭐가 돼? 너는 뭐가 돼? 나하고 이 옷이 안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입었는데 맞아. 내가 이 옷들을 막 찾고 있는 순간에 이건 내 옷이야. 그 순간에 가슴 뜨거운 뭔가 하나가 쫙 올라올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꿈과 목표, 진정한 꿈과 목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쭉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런 꿈의 옷들을 갖다가 자꾸 미래의 그 꿈의 옷을 자꾸 입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슴 깊숙한 게 올라올 때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 꿈의 목표 설정됐다면 우리 한번 또 힘차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적인 학습 전략! 그래요. 꿈과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요, 목표가 정해졌어. 근데 정말 이제 열심히 달려갈 때 막 열심히 하는데 배가 안 나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육지가 있을 거래라고 멀리 보이는 것 같아. 노를 막 젓는 거죠. 이야, 열정이 있고 막 져요. 근데 안 나가. 막 1년이고 저어도 요거밖에 못 나가.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노를 어떻게 저어야 되는지 그 젓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노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당길 때 힘을 줘야 되는지,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제가 또 학원에서 보면은요, 중학교 3학년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조모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제 수업을 딱 듣다가 갑자기 꿈이 정해졌대요. 꽉생 같은 사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면서, 흥분에 막 겨워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가 꿈을 갖는 순간 진짜 폭발적인 힘이 보이더라고요. 새벽반도 듣고, 얘는 사회 무조건 100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63점. 야! 너 이거 왜 그래?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너무 잘했거든요? 집에서 공부 안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얘가요, 사회 공부만큼은 미친 듯이 제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날은 밤새도 공부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딱 가서 면담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걔 교과서를 봤는데, 걔 문제집을 봤는데, 새까매요, 새까매. 완전 빽빽하게 그냥 까맣게 칠해놨어. 얼마나 봤는지. 근데 모조리 다 외우려고 했다는 거죠. 너무 열정이 앞세운 거지. 아니,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사회를 무조건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외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움직이면은 오히려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영어 학습 방법, 수학 학습 방법, 또 우리 사회 공부 방법, 국어 공부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쫙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우리 엠베스트 강의에 잘 찾아보시면은 우리 학습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런 각각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노트필기가 좋은 방법. 온라인이 좋네. 나에게는 과외가 좋네. 난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게 좋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과 각 과목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요 공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학습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어.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쫙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딱 정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장기 목표, 내 꿈과 목표는 뭐냐? 하고 딱 써놔야 돼요. 나는 이게 될 거다. 그 열정이 딱 쓸 때마다 찌릿찌릿한 게 또 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장기 목표에서 바로 중간 시기의 목표도 여러분이 딱 정해놔야 돼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라는 걸 또 중간 시기의 그런 목표를 정해놔야 되고요. 마지막은 단기 내의 실행 목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당장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것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큰 줄기가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자, 먼저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재판 이런 검사가 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정당당한 진짜 판사가 되고 싶고 검사가 되고 싶고 그런 법률인이 되고 싶어요.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기 목표를 딱 세워놨어. 좋아. 법률인. 그래, 법률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 그런 걸 하자. 계획을 딱 세워놨어. 그러면 이제 중간 목표를 세워야겠죠. 중간 시기에 이 법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맞아. 사법고시를 패스해야지.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되지. 사법고시를 또 통과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맞아. 대학교. 바로 대학교 중에 법대를 나와야 되는구나. 또 어느 대학이 좋을까? 어느 대학이 또, 사법고시 패스율이 좋대는데, 그런 걸 또 찾아보면서 그 계획을 또 세우는 거고요. 또 그 대학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 또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가면 또 좋겠구나. 그럼 특목고는 또 어느 고등학교가 좋겠구나. 그럼 중간 시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목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번 시험에 평균을 내가 몇 점을 올려야지 몇 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 취미생활로는, 그래, 법에 관련된 책들을 갖다가 읽어보자.
또 다양한 시사상식이 필요하니까 뉴스와 신문 같은 거 스크랩을 좀 해보자. 봉사활동을 해보자. 이런 단계적인 여러분의 계획들이 쫙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쁜 일을 보여드릴게요. 나쁜 일을 보면은 장기 목표부터 좀 이상해요. 동시 통역사도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의사도 괜찮아. 나 의사도 되고 싶은데 뭐 의상 디자이너 되고 싶은데 뭐 의상 디자이너 뭐 아니 목표부터 조금 뭔가 통일성 없는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그냥 많은 거죠. 그것도 중간 시기에 그럼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중간 시기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냥 좋은 데 가야겠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 위험하게 장기 목표가 없이 대학을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연고대 갈 거야. 나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이건 잘못된 자기주도적 학습의 계획표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야 된다고 그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냥 좋은 대학 가야지. 그냥 유학 가면 되겠지. 그냥 특목고 가자.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단기 목표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학원에서 주어지는 거 최선을 다하자. 그냥 점수만 올리면 되자. 이런 계획표는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 정말 이런 장기 계획부터 차근차근 이런 계획이 잘 세워져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지친다. 힘들다. 포기할까? 학습, 능력, 신장하기! 그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말 그 계획도 잘 세워서 그 실행만 잘 해 나간다면 아마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겠죠. 모두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이 정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계획표에 대해서 잘 짜보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작심삼일도 아마 힘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많이 빠져요. 왜? 감정의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또 막 친구의 유혹도 많고요. 그런 슬럼프에 빠지기도 정말 쉬워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의 문제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목표와 그 계획표를 갖다가 잘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기의 능력, 학습 능력을 갖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계획표만 딱 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표, 구체적인 계획표를 잘 짰다면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표에 보면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평가, 체크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상중하,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요 학습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하루 계획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학습 플래너 같은 것도 있어요. 또 다이어리 같은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이 계획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오늘 해야 할 일 자꾸 지우면서 몇 시까지 뭐 해야겠다 시간 단위로 이제는 이 계획표를 잘 짜는 친구들은 시간 단위로 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계획표를 세울 때 허무맹랑하게 세우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해야지 막 세우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갖다가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자꾸 시행착오가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다시 작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계획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별명이 작심 1일이었었어요. 작심 1일. 진짜로. 계획표 세우고 딱 붙여놓고 계획표 세우고 붙여놓고. 근데 선생님이 작심 3일 정말 좋아했어요. 오히려. 왜? 작심하고 3일만 가자. 그리고 3일 간 다음에 또 작심하는 거야. 또 3일 가고 또 작심하자. 또 3일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이 쫙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가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 한 달, 1년간의 평가를 또 다시 한번 해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내 목표 향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그런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두 번째, 바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도 제대로 일기를 쓴 거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거든요.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거야 숙제였죠. 방학 숙제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 나는 오늘 뭐 했다 참 즐거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가 일기장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 일기장을 받았는데 쓰려고 해보니까
앞에 10장 정도가 그 친구가 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자기 일기장을 줬네? 근데 앞에 10장을 썼더라고요. 몇 월 며칠. 그러면서 일기 썼는데 정말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생각만 했지 써보지는 못했거든. 아, 그때부터 내 솔직한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정말 이 일기는 오히려 내 지금의 학습력 키우기, 지금 평가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내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통해서 나와 대화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계획표를 갖다가 내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일기장을 통해서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 계획이 잘 됐어. 기분이 너무 좋아. 와, 그러면서 일기장에다 곽지연 잘했어. 이야, 너는 막 칭찬도 하게 되고, 자,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쓰기도 하고요. 또는 오늘 기분이 너무 우울했어. 완전 계획표가 엉망진창이 됐어. 진창이 됐어. 정말 막 곽전 막 야, 이 쌍 막 욕까지 쓰면서 막 찢어버린 것도 막 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 일기장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쫙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정말 큰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그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자. 그 미래를 계획을 세우는데 일기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또 이제 슬럼프를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슬럼프를 빠질 때 여러분만의 그런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보통 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막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으면은 막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 그러면은 일단 지금 내 문제거리를 한번 쭉 써봐요. 무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물론 그 해결 방안을 또 막 써봐요. 그래도 막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먼저 해소해야 돼요. 그 이제 운동을 합니다. 막 격한 운동을 해요. 막 땀을 이제 흘려서 하던가, 주말이면 뭐 산을 가던가, 아니면 선생님은 요즘 이제 뭐 수영 같은 거 이런 걸 좀 통해서 한번 스트레스를 쫙 해소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다시 두 번째 이제 마음을 잡는 거는 계획표를 갖다 다시 짜보는 거야. 이미 다 짜있잖아. 근데 책상에 딱 붙어있는 그 계획표를 다시 띄어서 다시 마음을 새기는 거야. 똑같이 만들지만 다시 마음적으로 내 장기 목표와 중간 목표와 단기 목표를 다시 한번 쫙 이쁘게 마음대로 딱 새기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벽에 딱 붙여놔요. 그냥 여러분이 계획표를 갖다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새기면 안 돼요. 문서화 시켜야지 실행 능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새겼을 때 오히려 깊은 마음이 다시 올라가고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가장 힘들 때 슬럼프가 해체해질 수가 슬럼프가 계속 못 벗어나. 그럴 때는 선생님은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요. 선생님이 정말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대학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대학 도서관 새벽같이 가서 내가 미친 듯이 막 정말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막 공부를 했던 그때 당시가 그 자리를 가면 상상이 나요. 그리고 되게 내 자신이 기특해.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야. 결혼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막 하루 종일 책도 보고 다시 계획도 세워보고 그 자리 그때 당시를 상상하면서 다시 하면은 그 슬럼프가 다시 극복되고 힘이 쏟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또 슬럼프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슬럼프를 갖다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좀 도움이 좀 필요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알아.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이제는 완전한 성인도 아니에요. 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그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겠죠.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의 꿈과 목표를 같이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좋아요. 물론 또 친한 친구를 갖다가 두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친한 친구, 같은 목표, 아니면 그 친구 목표와 나의 목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또 역시 여러분의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되게 중요한 그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역시 또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또 상당히 많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MS 선생님들이 항상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답변하세요. 언제든지 뭐 질문하세요. 그러면 뭐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주도적 학습, 우리 또 인강, 요 인터넷 강의가 정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거보다 뭐 여러분이 요 인강은 시간과 장소가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자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마음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시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대로 강의를 여러분이 체크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질문 답변도 항상 뭐 쉽게 하면은 다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의 전문가들이 또 우리 MBS 선생님들과 그 판이 아예 자기주도적 학습 상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 우리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인생의 첫 계획, 첫 출발점, 어떻게 좀 준비됐습니까? 그래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 자기 인생의 첫 꿈과 목표를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옷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계획표 잘 세우고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 정말 행복할 것이고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꿈과 도전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거고 중간에 슬럼프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MBS 선생님들과 우리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도전 정신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멋지게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